손흥민, 국대 은퇴하겠습니다. 홍명보 감독 결정 후 충격 소식. 아수라장된 한국 국가대표 분위기. 아시안컵 탈락 이후에 인터뷰에서 대표팀 은퇴를 시사한 건가 이런 발언을 해서 팬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했는데 어제 경기 후에 또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보고 올게요. 어제 경기장에 저도 있었는데요. 기자가 질문을 했을 때 손흥민 선수가 10초 정도 아무 말 안 했어요. 가끔은 10마디의 말보다 한 번의 표정이 더 큰 임팩트를 줄 때가 있잖아요. 사진이 한 장이 더 큰 임팩트를 주듯이 그 10초. 짧게 생각하면서 침묵한 게 많은 것을 시사를 해줬어요. 그동안의 마음고생, 대표팀에 대한 위무감, 주장으로서의 책임, 아시안컵 실패나 경기가 안 된 것에 대한 자책감. 모든 게 그 10초의 포즈 장면에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입을 열고 그러나 주장으로서의 책임감에 대해서 또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선수 이전에 저렇게 책임감이 강한 젊은이가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손흥민, 김민재, 황희찬. 유럽 축구 이적 시장, 흔들. 첫 번째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EPL, 토트넘 호스퍼 주장 손흥민이다. 영국 매체 HITC는 지난 11일 한국 시각 지난 여름 토트넘은 해리 케인이 떠났지만 직전 시즌보다 많은 득점을 터뜨렸고 신임 주장 손흥민은 최고의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치켜세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과 손흥민 사이 재계약 협상이 교착되면서 거취가 흔들리고 있다. 영국 매체 풋볼 365는 AI, 인공지능가 예측한 여름 이적 시장 결과를 짚으며 손흥민이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조명했다. 다만 AI가 예측한 대로 손흥민이 실제 아틀레티코로 이적할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 매체는 최근 몇 달 동안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면서도 손흥민의 아틀레티코행은 고려된 적이 없는 거래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비웃었다. 지난 시즌 손흥민은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토트넘의 주득점원으로 맹활약했다. 손흥민이 기록한 17골 10도움은 토트넘의 전체 74득점 중 36%에 달한다. 토트넘이 여전히 리그 정상급 공격수로 활약 중인 손흥민을 매각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 다음은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 센터백 김민재다. 이탈리아 매체 일 마티노는 뮌헨에서 힘든 시즌을 보낸 김민재가 최근 시몬에 인자기 감독이 이끄는 인터밀란과 연결됐다며 이탈리아 무대 복귀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민재는 시즌 막바지 토마스 투엘 감독 체제에서 주전 자리를 내주며 입지가 흔들렸다. 하지만 김민재는 뱅상 콩파니 신임 감독 체제에서 다시 경쟁을 각오했으며 뮌헨 또한 매각 계획이 없다. 독일 매체 TZ는 뮌헨은 막스 에베를 단장을 중심으로 김민재와 함께 다음 시즌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적설에 찬물을 끼얹었다. 프랑스 매체 레키프는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앙 마르세유가 황희찬에게 관심을 보내고 있다. 마르세유 수뇌부는 황희찬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며 프랑스 무대에 입성할 수 있다고 짚었다. 지난 시즌 황희찬은 리그와 컵대회 등 모든 대회를 합쳐 31경기 13골 3도움을 기록하면서 울버햄튼 주포로 활약했다. 과거 브라이턴을 이끌었던 로베르토 데 제르비 감독이 마르세유에 부임한 뒤 황희찬을 노린다는 소식이 나왔지만 무산됐다. 영국 매체 가디언을 비롯한 복수 매체는 마르세유가 황희찬 대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출신 공격수 메이슨 그린우드 영입에 근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황희찬 역시 EPL에서 최대한 올해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며 뛰고 싶은 마음이 크다며 이번 시즌을 잘해야 다음 시즌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손흥민, 김민재, 황희찬은 각자 소속팀에 합류한 뒤 프리시즌을 소화할 예정이다. 3.
442. 톨드. 어차피 손흥민 X 이강인 X 김민재. 인기 누릴 축구협회. 무슨 변화를 기대하나? 축구팬들이 아무리 분노해도 대한축구협회 KFA는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연일 축구계가 시끄럽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경질 후 6개월 동안 새 사령탑 찾기에 돌입했던 KFA는 울산 HD를 이끌던 홍명보 감독을 대표팀 감독으로 앉혔다. 줄곧 차기 감독으로 외국인을 예고했던 홍보와는 다른 결과였다. 예정했던 선임 시기는 점점 미뤄졌고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돌연 사퇴하면서 이임생 기술이사가 나머지 업무를 이어받는 등 불안한 시선도 거둘 수 없었다. 홍명보 감독을 선임한 이유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이 이어졌다. 이임생 이사가 발표한 홍명보 감독의 발탁 이유로는 그의 전술, 리더십, 국내 거주 가능, 성과, 선수단 파악, 대표팀 경험, 축구 철학 등 크게 8가지였다. 하지만 선임 이유가 축구 팬들을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다. 전술을 설명하는데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남발과 세계 최강 아르헨티나와의 4성 비유, 외국인 후보와 면접을 진행한 데 비해 별다른 선임 프로세스 없이 집 앞에서 만나 감독직을 제의한 과정 등이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팬들의 반발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한창 시즌 중인 홍명보 감독을 데려가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클럽 감독이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되어도 응해야 한다는 규정 역시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전력강화위원으로 활동했던 박주호가 지난 5개월간 보고 느낀 과정을 자신의 유튜브로 공개하자 KFA는 곧장 문제되는 부분을 검토한 뒤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사실관계와 별개로 팬들의 입장에서는 소신껏 행동한 박주호에 대해 압박을 주는 태도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KFA를 향한 팬들의 분노는 아시안컵 전후로 절정에 올라있다. 클린스만 감독 부임은 정몽규 회장의 독단적인 선임으로 이뤄졌다. 그는 무전술 논란, 재택근무 고수와 잦은 외부 활동, 한국 정서와 상반되는 행동 등 외신들도 주목하는 수많은 기행을 남겼다. 한국은 결국 아시안컵 우승 도전에 실패했다. 클린스만은 엄청난 후폭풍만 남긴 채 1년 만에 경질됐다. 이 밖에도 KFA는 지난해 승부조작 축구인 기습 사면 논란을 일으켰고 4월에는 한국의 40년 만에 올림픽 본선 진출이 좌절되기도 했다.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달라지는 점은 없을 것이다.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 이후 축구대표팀 인기는 여전히 치솟고 있다. 유럽 B클럽에 입성하고 유럽에 진출하는 코리안 리거들이 늘어나면서 관심도는 연일 증가하고 있고 매 A매치 기간 경기장 티켓은 전석 매진이다. 팬들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선수들을 향한 응원을 무조건 끊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수치로 집계되는 결과만 보면 별다른 문제를 인식하기 어렵다. 팬들의 인기에만 기댄다면 아시안컵 충격 탈락. 40년 만에 올림픽 좌절보다 더한 일도 터질 수 있다. 그럼에도 아무리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봤자 정몽규 회장은 내려오지 않을 거고 협회는 여전한 축구 인기를 누리며 앞으로의 행보를 반복할 것이다. 4. 축구지도자협회 홍명보 선임 비상식적, 정몽규 즉각 물러나야. 지도자협회는 12일 우리는 축구협회의 감독 선임 발표가 지난 5개월간의 무능과 반복되던 시행착오를 종결짓는 매듭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며 그러나 이는 더 심한 혼돈과 또 다른 기만의 서막이 되고 말았다 고 주장했다. 이어 정몽규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감독을 선임한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이사에 대해 무엇인가 숨겨야 할 일이 없다면 모든 권한과 책임을 준 회장에게 과정과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의 말대로 회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중차대한 국가대표 감독을 선임하고 기자회견까지 했다면 월권이라며 반면 회장이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된 감독 선임 문제를 보고도 받지 않고 기술이사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게 했다면 그런 회장은 있으나 만하하여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했다며 정 회장을 비판했다.
지도자협회는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정 회장에게 축구인 들러리로 활용하지 말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그러나 정 회장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축구협회 시스템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며 합리적 결정을 해야 할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과 결과가 세계적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고 짚었다. 이어 이번 신임 대표팀 감독 선임과 발표 과정은 역대 감독 발표와는 모든 것이 이상하고 비정상적이었다. 그리고 보안이란 이유로 규정과 절차적 시스템을 모두 내팽개쳤다며 축구협회는 스스로 규정과 절차를 어기는 이런 졸속 행정에도 불구하고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와 지도자에게는 규정과 규칙을 준수하라며 휘슬을 불 권위가 있는가? 라고 반문했다. 지도자협회는 정 회장이 지난 2013년 취임 이후 기술위원회, 국가대표 감독 선임위원회, 전력강화위원회 등으로 국가대표 감독 선임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변경해온 것이 비상식적으로 축구협회를 운영하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력강화위원 11명 중 절반 이상이 빠져 5명만 남았다. 그렇다면 위원장을 다시 선임하고 위원 역시 추가해 해당 위원회가 이 일을 매듭짓게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이런 절차는 철저히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또 정 회장은 지난 5일 절차적 정당성보다 감독에게 필요한 덕목이 중요하다고 했다. 상식적인 국민과 많은 축구인들은 이 말에 뒤를 의심했다며 작금의 한국 축구가 겪고 있는 숱한 위기와 혼돈이 축구협회 회장의 이런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걸 인지해야 우리 축구인들은 제대로 알게 됐다면서 축구협회를 향해 3가지 질문을 던졌다. 지도자협회는 검은색 위쪽 삼각형 외국인 감독과의 면접 결과를 선임 과정에서 누구와 공유하고 결과에 어떻게 반영했는가. 검은색 위쪽 삼각형 모두에게 공평해야 할 면접 기준이 특정 후보 앞에서만 왜 갑자기 주관적이고 자의적 해석으로 바뀌었는가. 검은색 위쪽 삼각형 우리 지도자들에게는 축구협회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이야말로 그나마 국가 대표 감독이라는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사다리지만 정 회장은 여전히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지 않는가 등을 축구협회에 물었다. 그러면서 지도자협회는 대다수 국민들은 이번 결정을 정 회장이 충성스러운 부하에게 정권을 쥐어준 독단적 결정이라는 모양새를 갖추고 마음대로 결정했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모든 절차는 뒤죽박죽되고 협회의 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됐다며 국가대표 신임 감독이 선임되는 자리에서 팬들은 축하와 지지 대신 야유와 질책을 받았고 신임 감독은 해명과 변명을 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전력강화위원으로서 감독 선임 과정을 폭로한 박주호에 대한 축구협회의 법적 대응 예고도 짚었다. 이들은 실망스러움을 넘어 분노를 표한다. 이번 사태는 축구협회가 평소 축구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 보였다며 즉 선수와 지도자에게는 존중을 강요하면서 정작 협회는 전혀 선수와 축구인들을 존중하지 않는다. 조그마한 비판도 들으려 하지 않고 견디지 못하는 협회는 발전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축구협회의 무능과 잘못을 비판하는 축구인에게 법적 대응 운운하는 일이 향후 다시 재발한다면 우리 지도자협회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총체적 낭국을 조장하고 더 큰 혼란만 가중하는 책임이 전적으로 정축구협회 회장에게 있음을 명백히 밝힌다. 따라서 정 회장은 이 모든 과정과 결과에 대해 책임지고 즉각 회장직에서 사퇴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